INFJ는 왜 갑자기 모든 걸 깨닫는가? 바로 이겁니다. INFJ가 갑자기 모든 걸 이해하는 그 순간, 그건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보이지 않게 쌓아온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겁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끼웠을 때처럼 그 한 조각은 방금 손에 들어왔지만 나머지 1000개의 조각은 이미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INFJ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책을 읽다가, 산책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연결되고 보이지 않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복잡했던 문제의 답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걸 통찰이라고 부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그 순간이 결코 갑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INFJ의 통찰에는 정교한 구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축적의 과정이 있고 뇌가 작동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통찰을 우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INFJ의 뇌는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때도 뇌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길을 걸으면서, 심지어 멍하니 있을 때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내향측과는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요즘 일이 재미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푸념입니다. 하지만 INFJ의 뇌는 이걸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투, 표정, 타이밍, 맥락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친구가 했던 다른 말들과 연결합니다. 몇 달 전에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했던 말, 작년에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고민, 최근에 주말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했던 한숨. 이 조각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류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 저 친구는 일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춘 걸 느끼고 있구나. 이게 통찰입니다.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몇 달 동안 쌓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둘째, INFJ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별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INFJ는 사건들 사이의 연결을 봅니다. 어가 일어나고 한참 후에 B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 C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별개의 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INFJ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어와 B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 B와 C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만약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다음에는 D가 올까? 이 패턴 인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패턴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 전에도 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데자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여러 경험에서 추출한 패턴이 현재 상황과 매칭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첫 회의에서 팀장이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INFJ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깨닫습니다. 이 프로젝트 결국 실패할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감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과거의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팀장이 비슷한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팀 분위기는 어땠는지, 초반 회의의 패턴이 어땠는지, 자원 배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재 상황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패턴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말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봅니다. 셋째, INFJ는 레이어를 축적합니다. 하나의 경험을 할 때 INFJ는 여러 층위에서 그 경험을 기록합니다. 사실의 층위, 감정의 층위, 의미의 층위, 패턴의 층위.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도 INFJ의 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쌓입니다. 영화를 본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재미있다, 슬프다, 놀랍다. 하지만 INFJ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봅니다. 주인공의 선택이 왜 그랬을까? 이 장면에서 감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뭘까? 이 캐릭터의 행동 패턴은 현실의 누구와 비슷한가? 이 스토리 구조는 어떤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나? 내 삶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은 언제였나? 이 영화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스토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INFJ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레이어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이 다른 경험의 레이어들과 연결됩니다. 영화에서 본 인간관계 패턴이 작년에 읽은 책의 심리학 이론과 연결되고, 그게 또 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와 연결되고, 그게 또 10년 전 자신의 경험과 연결됩니다. 넷째, INFJ의 통찰에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받는 순간과 통찰이 나오는 순간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입니다. 이 잠복기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뇌는 입력받은 정보를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보들과 비교하고 연결하고 재배치합니다. 마치 와인을 숙성시키는 것처럼 정보도 숙성이 필요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말이 몇 달 후에 갑자기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는 그냥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깊은 인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책의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해야 할 선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게 통찰입니다. 이 6개월 동안 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의 경험, 다른 지식, 현재 상황과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몰랐지만 무의식은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통찰이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6개월 동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째, INFJ는 질문을 축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답을 찾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INFJ는 답을 찾아도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쌓입니다. 의식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질문은 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언젠가 답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10년 전에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은 계속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학 강의를 듣다가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갑자기 10년 전 그 질문의 답이 떠오릅니다. 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느려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구나. 혹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를 못 봤구나. 통찰입니다. 10년 만에 온 통찰.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10년 동안 그 질문이 뇌 어딘가에서 계속 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섯째, INFJ의 통찰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같은 정보를 들어도 맥락이 맞지 않으면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맞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INFJ의 통찰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완벽주의 때문에 프로젝트를 망쳤을 때 혹은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쳤을 때 갑자기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이해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게 통찰입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1년 전에는 맥락이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경험이라는 맥락이 생겼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조언에서 깊은 통찰로 변합니다. INFJ의 뇌는 그 1년 전의 말을 잊지 않고 저장하고 있다가 맥락이 맞는 순간 꺼내서 연결시킵니다. 일곱째, INFJ는 다층적으로 연결합니다.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여러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읽었던 책과 본 영화와 추상적 개념과 감정과 의미와 이 연결이 많아질수록 통찰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직장 동료가 이번 주 힘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INFJ의 뇌에서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저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드문 일이다. 과거 패턴. 지난주에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최근 사건. 원래 혼자 해결하려는 스타일인데. 말을 꺼낸 걸 보면 꽤 심각한가 보다. 성격 분석.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이랬다. 공감. 이럴 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다. 심리학 지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들어주는 것이다. 행동 결정.
한 문장이 수십 개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찰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조언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구나. 갑자기 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수많은 연결의 결과입니다. 여덟째, INFJ의 통찰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준비되어 있어도 마지막 트리거가 없으면 통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리거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 창밖 풍경, 음악 한 소절. 그 트리거가 방아쇠를 당기면 준비되어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몇 달 동안 어떤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때로는 놓아줘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닫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답은 놓아주는 것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트리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 통찰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의 뇌는 몇 달 동안 그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실패의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저 마지막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놓아줘야 해라는 말이 그 트리거가 되어 모든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진 겁니다. 아홉째, INFJ의 통찰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통찰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통찰은 감정이 개입될 때 일어납니다. 외양 감정이 작동하면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깊은 공감과 의미로 전환됩니다.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외로움을 느꼈을 때 그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깊은 진리로 다가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모두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연결을 갈구하는구나. 그래서 작은 친절도 큰 의미를 가지는구나. 감정이 개입되면서 하나의 사실이 여러 층위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이게 INFJ 통찰의 특별함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INFJ의 통찰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도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이 녹아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INFJ의 통찰은 몸으로 느껴집니다. 진짜 통찰이 왔을 때 INFJ는 그걸 압니다.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뛰거나 온몸에 전율이 오거나 눈물이 나거나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과는 다릅니다. 몸 전체가 맞아,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통찰은 단순히 인지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NFJ의 통찰은 전인적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모두 동의할 때 비로소 진짜 통찰이 됩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의 통찰을 신뢰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게 맞다는 걸 압니다. 몸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INFJ의 통찰은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퍼즐 조각은 모두 있었는데 배치를 바꾸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방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통찰의 순간은 시점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면에서 봤다면 옆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까이서 봤다면 멀리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분을 봤다면 전체를 보는 겁니다. 같은 정보인데 다르게 배치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한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가진 기대였구나. 내가 기대를 바꾸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그게 통찰입니다. 12번째, INFJ의 통찰은 확장됩니다. 하나의 통찰은 다른 통찰을 낳습니다. 한 영역에서의 깨달음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됩니다. 이게 INFJ 통찰의 특별한 점입니다. 개별적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장되면서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1에서 완벽주의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통찰이 인간관계로 확장됩니다. 사람에게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또 자기 자신에게로 확장됩니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의 통찰이 삶의 여러 영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INFJ에게 통찰은 단순한 모먼트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하나의 통찰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모두 바꿉니다. 그래서 INFJ는 통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NFJ는 어떻게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통찰이 우연히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통찰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을 늘리세요. 통찰은 축적의 결과입니다. 축적할 재료가 없으면 통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여러분의 뇌에 다양한 조각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경험, 의미 있는 대화, 생각을 자극하는 콘텐츠,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경험은 통찰의 재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진지하게 마주하고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가지세요. 질문이 없으면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왜 이럴까? 이게 뭘 의미할까? 다른 방식은 없을까? 이면에 뭐가 있을까? 질문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관찰을 날카롭게 만들고 연결을 촉진합니다. 질문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단 질문을 기록해두면 뇌는 배경에서 계속 그 질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그 질문의 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통찰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시간을 주세요. 통찰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한 후에 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갑자기 이해될 수 있습니다. INFJ의 통찰은 장기전입니다. 평생에 걸쳐 조각을 모으고 연결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여백을 만드세요. 통찰은 바쁠 때 오지 않습니다. 멍하니 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옵니다. 뇌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무의식이 일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핸드폰을 보지 않고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이게 INFJ에게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통찰이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기록하세요. 통찰이 왔을 때 바로 적으세요. 그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통찰은 휘발성입니다. 몇 분 후면 흐릿해지고 몇 시간 후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흐름대로 적으세요. 나중에 다시 읽으면 그때의 통찰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 또 다른 통찰의 재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나누세요. 통찰은 혼자만 간직할 때보다 나눌 때 더 명확해집니다.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각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통찰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패턴을 의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통찰을 얻는지 관찰하세요. 혼자 있을 때인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인가? 아침인가 밤인가? 책을 읽을 때인가? 경험할 때인가? 자신의 패턴을 알면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INFJ는 산책할 때 통찰이 옵니다. 그렇다면 산책을 더 자주 하세요. 어떤 INFJ는 글을 쓸 때 통찰이 옵니다. 그렇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직관을 신뢰하세요. INFJ의 통찰은 논리보다 먼저 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압니다. 이때 논리로 검증하려고 들지 마세요. 일단 신뢰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논리가 따라옵니다. 직관을 무시하면 통찰의 힘이 약해집니다.
뇌가 어차피 무시할 거면 굳이 알려줄 필요 없지라고 학습하는 겁니다. 반대로 직관을 신뢰하고 따르면 뇌는 더 자주, 더 명확하게 통찰을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NFJ가 갑자기 모든 걸 깨닫는 이유는 갑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전에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관찰의 순간, 질문의 순간, 축적의 순간, 연결의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마침내 통찰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통찰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작품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경험, 관찰, 생각, 질문, 연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통찰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의 통찰을 위한 재료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갑자기 이해한 게 아니라 평생 이해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는 것을. INFJ의 통찰은 번개가 아니라 빙하입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순간에 모든 게 명확해졌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